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이 조금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메타플래닛 아시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1분기 기준 실적 보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무려 4만 개 이상 들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는 비트코인 스탠다드 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의미심장한 단어죠. 일본 상장 기업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87%를 메타플래닛이 들고 있고 전 세계 상장 기업 중에서는 비트코인 3위입니다. 1위가 스트래티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메타플래닛은 사실 미국만 코인, 비트코인, 비축,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아니고요. 자산 토큰화가 아니고 전 세계가 결국 다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주주가 비슷하거든요. 계속 보여드렸죠. 비트코인 스탠다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용어 자체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한국말로 그냥 바꾸면 그냥 비트코인 본위제라 보시면 돼요. 금 본위제 하듯이 비트코인이 근간이 되는 화폐, 이제 금융, 달러, 결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본위제, DAT 기업, 배당 주는 우선주, STRC 같은 스트래티지에서 만든 그 상품들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 자산 토큰화,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이미 어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놓고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밀고 있는 주제예요. 크립토, 그렇죠? 향후 비트코인 기반 자본시장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메타플래닛의 목표다. 솔직히 저는 메타플래닛이 B2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주식 주가도 거의 한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저는 메타플래닛은 상폐가 될 정도로 망했어야 전 정상이라고 봅니다.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메타플래닛,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안 죽습니다. 뒤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기반 자본시장 인프라 기업, 그냥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고 마르지 않는 샘물, 여기서 쭉쭉 샘물을 뽑아내서 우리들에게 팔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스트래티지랑 전략이 똑같습니다. 일본의 블록체인 재단에서 B2B 결제용 엔화 스테이블 코인 EJPY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더리움 망을 통해서 이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EJPY 발행 및 유통을 통해서 기업 간 결제, 암호화폐, 결제 송금, 다양한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다. 일본도요, 유럽과 비슷합니다. 엔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개발을 시키고 유통하고 확장을 시키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발등에 거의 불이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방금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일본도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민간 기업. 크게 보면 민간 회사에서는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발행을 하는 거고, 은행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캔톤 네트워크 쓰고요. 저기 자체 키넥시스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 쓰지 않습니까? 일본도 똑같아요. 은행들이 주도하고 있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폐쇄형, 퍼미션드, 그러니까 허가형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씁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 또는 민간 기업들은 사실 이 민간에서 발행하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더 좋아할 겁니다. 그냥 메타마스크에 연결해서 NFT다, 디파이다, 아니면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자유자재로 하는 것은 이게 훨씬 편해요. 반면 금융기관, 은행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기관들, 대기업들이 선호할 겁니다. 왜?
은행에서 발행했다라고 하는 게 안정감을 주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를 규제 준수의 위험 등등. 그러니까 이게 선호도가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이나 유럽은요, 이미 달러 식민지화, 뭐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죠. 요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으면서 준비를 철저히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민간 기업이냐, 은행이냐 할 것 없이 빨리 좀 해봐라. 굉장히 늦은 당혹감이 저는 사실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미 지금 뭐 중국계 테더 뭐 미국 뭐 국적이 있습니까? USDC 리플에서도 RLUSD 페이팔에서도 발행하고 이제 뭐 그 디지털 달러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이미 근데 다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테더와 USDC는 정말 뭐 넘사벽 레벨에 이미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디지털 달러가 전 세계의 화폐 시장을 사실상 공습을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홍콩을 통해서 한다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홍콩의 OSL 그룹, 여기에서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 HKDAP라고 하는 요것을 이미 이더리움의 전송 테스트가 완료가 됐네요. 여기도 이더리움 메인망을 쓰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좀 더 수월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 전체가 100% 준비 자산으로 담보가 당연히 돼야겠죠. 생각보다 빠릅니다. 올해 2분기 말 단계적으로 발행이 될 것이다. 지금 뭐 벌써 5월 중순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JP모건이 코인 싫어하지만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듯이 좀 이따 JP모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중국도 코인 원래 싫어했다니까요. 그래서 본토에서는 코인 금지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홍콩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다 추진하고 있어요. 뭐 라이센스, 뭐 ETF, 파생 상품, 정말 뭐 그냥 규모만 좀 작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홍콩 통해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본토는 자본 유출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허용하기는 좀 껄끄럽고 대신에 홍콩을 통해서 왜 할 수 있는 걸 지금 다 하고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런 얘기하는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한다. 우리가 안 하면 러시아가 한다. 우리가 안 하면 저 일본이 한다. 우리가 안 하면 여기 다른 나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보여드릴 건데 몸집이 홍콩은 작죠. 아무래도 도시국가다 보니 여기에서 속도가 되게 빨라요. 실험하고 연구하고 바로 그냥 그 적용하는 것까지 홍콩이 장점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워낙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법 하나 하는데 지금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뭐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ETF 파생 상품 딱 다 홍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유럽, 러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 뭐 싱가폴 이런 데만 코인을 할까요? 이번에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재무부 차관입니다. 공안부, 사회주의 또는 이제 공산주의에 가까운 국가인데요. 공안부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 5곳을 승인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 공인 코인 거래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3분기 중에 코인 거래소 열겠다.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거예요. 이건 뭐 러시아 저리 가라죠. 러시아는 국가 공인 거래소 한 2개 정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여기는 5곳이네요. 심지어 3분기, 뭐 3분기 얼마 남지 않았죠. 3분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코인 거래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XRP 이런 것만 한다는 얘기가 실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코인은 뭐 이제 매매는 당연하고요.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CBDC, 예금 토큰화, 그다음 선물 옵션,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다 이제 패키지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가 돼서 국가가 주가 돼서 이미
바뀐 글로벌 질서를 이제는 다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정도면 눈치를 다 챈 거고 누가 더 준비를 빨리 할 수 있냐, 철저히 할 수 있냐, 요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늦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화폐 식민지화라고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드렸죠. 제국주의에서 뭐 봐주는 게 있습니까? 먼저 가서 치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미국의 SEC 주식 토큰 시범 운영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토큰화했을 때 기존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걱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잘 보십시오. SEC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예탁 결제원으로부터 시범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획득한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주식 또는 ETF 토큰을 거래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러셀 1000에 있는 구성 종목 또는 주요 지수 ETF로 제한한다. 시범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거래되는 주식 또는 ETF 토큰은 기존 종목, 티커 똑같이 공유가 되고요. 보십시오. 주주 권리, 배당, 거래 우선순위, 수수료 체계도 기존 주식과 똑같이 보장하겠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기존 주주, 뭐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의결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토큰 이게 되겠어?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배당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내가 보장할 것이다. 누가? SEC가요. 미국의 규제 기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이미 시범 운영을 승인한 겁니다. 그렇죠? 오는 7월부터 주식 토큰화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올 하반기네요. 10월부터는 플랫폼을 더 키우겠다. 아마 종목이 더 추가가 되겠죠. 미국이 엄밀히 말하면 가장 속도 측면에서 빠른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적인 영향력, 뭐 뭘로 보나 파워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선두예요. 미국이 자본시장에서는 그 영향력이 뭐 사실 타의 추종이 안 됩니다. 이 주식 토큰 신청서를 낸 지금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 리플이 아닙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CME와 같은 기존에 있는 대형 거래소들이 주식 토큰화 할 테니까 좀 승인 좀 해주세요. 신청서 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클래리티법이 뭐 되냐 마냐, 아르마법이 뭐 들어가냐 마냐, 언제 발표하냐, 전략 비축 왜 발표 안 하냐. 제가 조금은 과장을 해서 얘기 드립니다. 이거 발표 안 해도 코인은 어차피 못 막아요. 이거에 계속 우리가 목매서 저번에 뭐 이거 마크업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뭐 윤리 조항이 어쩌고 누가 반대하고 이번 뭐 100가지 뭐 개선 사항을 누가 뭐 저기 엘리자베스 워런이 뭐라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 없어도 코인은 지금 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크립토 자산은 월스트리트 전통 금융 기관들의 본물은 이미 터졌습니다. 담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저 법이 그러면 뭐 아예 효과가 뭐 그러면 없냐? 그건 아니죠. 저 법들은 이제 기존에 닦여 있는 길이 뭐 국도다, 지방도였다면 저건 이제 고속도로 되는 겁니다. 물론 추가적인 법이 필요하지만 기관들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 기다릴 수 없었을까요? 법 통과 기다렸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늦으면 어차피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늦으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놓고 주요 언론을 통해서 맨날 이상한 소음 같은 거 뭐 누가 누구를 때렸대요. 뭐 이렇게 힘들대요. 어렵대요. 이번엔 좀 물 건넌 것 같대요. 이런 건 사실 제가 볼 때 거의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소음을 잘 걸러내셔야 롱런 하십니다. 요런 게 본질이에요. JP모건에서 MMF 펀드 예전에 토큰 한번 시켰거든요. MONY라고 해서 티커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MMF 펀드 토큰화된 거 하나 또 신청했어요. 누가? JP모건이. 수수료는 단돈 0.16%. 이게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이 두 개의 MMF 펀드 토큰화 시킨 것을 온체인 시켰습니다. 어떤 망 위에 올렸을까요? 둘 다 이더리움 망입니다. JP모건이 이더리움 망 위에 MMF 펀드를 이미 올렸다. 말로는 사기라고 해놓고 뭐 담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장난감이라고 해놓고
코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2015년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곳이 어디라고요? 그 하나가 JP모건,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요거 보셔야 돼요. 요게 행동이거든요. 말이냐 행동이냐 어디에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찰스 슈왑. 우리가 좀 찰스 슈왑을 뭐랄까요? 블랙락에 비해서 뱅가드에 비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블랙락, 뱅가드, 찰스 슈왑, 피델리티는 총 운용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찰스 슈왑이 굉장히 큰 이제 은행이자 자산 운용사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총 운용액이라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블랙락이나 뱅가드는 직접 ETF나 금융 상품, 지수 같은 걸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직접 그러니까 제조해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까지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뭐 직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찰스 슈왑이나 피델리티는 이제 직영점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유통 중개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리지라고 해서 계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찰스 슈왑에서 우리 쪽에서 주식 뭐 ETF 해 다른 그 상품 갖다가 다른 회사 것도 여기서 다 매매하고 보관해도 괜찮다. 이렇게 한 게 찰스 슈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찰스 슈왑은 미국 개인 투자자 대상 코인 거래 플랫폼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0.75% 생각보다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런 전략을 했을까요? 찰스 슈왑의 운용 자산은 11조 7,700억 달러, 블랙락이 한 14조 달러 됩니다. 뱅가드가 12조 달러, 찰스 슈왑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3,910만 개의 브로커리지 계좌 부자가 찰스 슈왑입니다. 전략이 달라요. 블랙락 그렇고요. 그다음 뭐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자체 출시를 했죠. 찰스 슈왑은 지금 이게요. ETF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코인 그대로 들고 싶지. 그러면 우리 것 통해서 해. 지금 전략이 다른 거예요. 찰스 슈왑은 코인을 매매해서 보관까지 그냥 코인 현물 그 자체를 보관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수수료가 좀 더 비싸게 책정을 해서 대신에 한번 사놓고 계속 쟁여놓고 있으면 되지. 이런 전략이에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찰스 슈왑은 모건 스탠리보다 이제 사실 모건 스탠리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거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찰스 슈왑이. 그다음 찰스 슈왑에서 이미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서 솔라나, XRP 선물 거래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될지 대충 보이시죠? 시장구조법, 아르마법, 뭐 전략 비축, 비트코인 비축법 요런 거 관계없이 4대 천왕을 계속 파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법이 있으면 들어올 물들이 더 많아지는 거 팩트 맞습니다. 근데 이거 없어도 4대 천왕까지는 큰 문제가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블랙락, 피델리티, JP모건, 모건 스탠리, 찰스 슈왑, 골드만삭스, 프랭클린 템플턴 등등등 이 친구들이 법 통과 안 됐네? 나 그냥 이거 엎을 거야. 된다 안 된다? 그러기엔 지금 너무 많은 곳을 지금 이미 지나왔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30%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세 차익형 펀드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제 출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제품입니다. STRC 아닙니다. 근데 비슷해요. 해당 펀드는 본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을 배당금 형태로 배당금처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들고 가만히 기다리니까 지루하시죠. 그리고 배당금 좀 이자 없으니까 좀 심심하시죠. 제가 이거 드릴까요? 요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그들의 대변인이라 보시면 돼요.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갈 확률 저는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인물. 왜? 조심해야 될 인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좋은 점만 얘기하고 나쁜 점은 싹 감춥니다. 그 나쁜 점을 제가 대신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스트래터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할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갖췄어요. 쉽게 말하면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스트래터지 보통주 볼까요?
이거 비트코인 사면 되지 굳이 스트래터지 주식을 왜 삽니까? 비트코인 수익률 20% 30% 만족하십니까? 그거 한 3배, 4배, 5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동의 없이 그냥 합니다. 그냥 주식도 막 찍어서 판매하는 거죠.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가격이 떨어지면 시들시들하니까 우선주 4종 세트를 발매를 해서 불티나게 판매하고 있어요. 우선주가 뭡니까? 배당주는 이제 우선주라 보시면 됩니다. 잘 뭐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요. 잘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버텨지면 이거는 혁신적인 금융 모델이고 무너지면 뭡니까? 사기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비트코인 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심해. 지금 나한테 비트코인 엄청 많거든. 내 세상에서 지금 제일 많아. 나 못 믿어? 비트는 믿지.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 STRC 등 우선주 4종 세트 있었죠. 요게요. 4종 세트가 가만히 보면 조건이 조금씩 다 달라요. 월 말에 배당 드릴까요? 아니면 분기 말에 한 번씩 드릴까요? 고정형 금리로 뭐 10%, 15% 아니면 변동 금리로 8%, 12% 드릴까요? 요런 느낌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까 신제품 하나 또 나온 거죠. 단기적으로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현금 배당을 따박따박 받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정확히 상품화로 기가 막히게 맞춰서 뭘로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묻고 있네요. 그 다음 나쁜 점, 20년간 30%의 상승률은 연평균 상승률입니다. 평균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20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일단은 맞출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대략 그 정도가 될 것이다 보는 거죠. 그렇다고 쳐도 올해 비트코인 많이 올라서 플러스 200%, 내년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플러스 100%, 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이런 느낌으로 가면요. 대충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게 연평균 플러스 44%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연평균 30%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이 될 거란 얘기예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굉장히 또 이제 비추를 했기 때문에 이 급등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걸 감안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있는 현금으로만 삽니까? 빚으로 삽니까? 빚으로 사고 있죠. 다른 기업들도 DAT 기업,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동참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죠. 그러면 전 세계적인 코인 가격 폭등이 올까요? 안 올까요? 거품 낀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담보 가치 아닙니까? 비트코인 담보죠. 근데 담보 가치가 그냥 막 널뛰기로 뭐 플러스 200%, 마이너스 50% 이러면 되겠습니까? 요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필요시 비트코인 팔아서라도 배당을 줄 테니까 안심하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배당 투자자들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보물이 가격 변동이 너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급등락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30% 연평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나쁜 점 3가지. 비트코인으로 단기 인생 역전은 힘듭니다. 요거는 얘기 안 해줘요. 하지만 저는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매우 유리해집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배당, 이제 우선주, 뭐 커버드 콜처럼 배당을 따박따박 주는 상품. 이런 상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격이요. 특정 가격 내에서 완만하게 움직일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급등이 나오면 그거 다 못 가져갑니다. 배당 주는 상품에서는. 그냥 플러스 11%만 가져가는 거예요. 또 너무나 많이 떨어지면 당연히 내 돈 내나 하겠죠. 매우 불리합니다. 스트래터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주주들은 할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을 완만하게 우상향을 꾸준히 시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5년 아니고 한 10년, 20년 보면 정말 한 20, 30%의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트랙 레코드 기록이 될 거예요.
왜 요 정도 수익률을 내야 되냐? 그들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 30% 수익을 받겠습니까? 나는 스트래터지 주식 사서 한 번에 100%, 200%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래터지 주식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평균 20에서 30% 꾸준히 올라가는 게 우선주, 배당주죠. 이제 배당주 판매하는 데 유리해요. 아까 얘기 드렸죠. 너무나 가격이 폭등해 버리면 사람들 우선주 안 삽니다. 그냥 비트코인만 다 사겠죠. 적당한 수준으로 통제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더리움도 전 나중에 저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를 단시간에 부자로 만들어주면 팔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뭐 401k 퇴직연금부터 팔 수 있는 상품이 우리의 입맛에 맞는 엄청난 상품들이 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갖다 드릴게요. 영원히 판매하고 싶은 게 월가의 전략입니다. 결론은 비트냐, 뭐 스트래터지 보통주냐, STRC 뭐 배당주냐 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알고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서 투자하자. 그 다음 일반인 기준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쟁여놓으시고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스트래터지의 주식의 변동성은 아마 잘 이제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알트코인 시장 점진적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시적인 부담은 여전히 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인플레이션 우려, 이거 분명히 아직 있는데 알트코인은 살짝 오르고 있죠. 이러한 움직이면 알트코인이 50% 이상의 조정을 겪은 이후에 포착이 됐다. 바이낸스 상장 알트코인의 성과가 작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금 회복이 됐고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 알트코인 중 약 21%는 핵심 기술 지표 20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올라왔다. 이 얘기인 즉슨 알트코인에 관심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전 이해가 돼요. 물가 높잖아요. 금리 아직도 높지 않습니까? 인하 안 했죠. 강달러죠. 불확실성 여전히 크죠. 전쟁 안 끝났습니다. 알트코인이 혹시 왜 오르는지 이거 좀 설명이 되실 분 계실까요? 제 답변은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됐으니까 그냥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량 알트코인, 제가 4대 천왕이라고 하죠. 지금 이더리움, XRP, 솔라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4대 천왕도 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의 박앤세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4대 천왕 플러스 큰 거, 좋은 거 2개, 3개. 저는 지금도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가격 제가 한번 차트 그냥 가져와 본 겁니다. 지난 작년 말부터 꾸준히 하락했다 보시면 빼꼼 고개를 내밀었죠. 이게요.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머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면서 한 번씩 반등 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거든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최근에 가격이 갑자기 또 팍 튀어오른 게 인젝티브가 좀 많이 오르네요.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도 지금 보십시오. 작년부터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전쟁, 유가 높습니다. 불확실성 큽니다. 위험 깊이, 지금 위험 선호가 아니고 지금 위험 깊이입니다. 알트가 도대체 왜 오르냐? 그렇죠? 4년 주기에 따르면 아직도 지금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하락장 랠리다, 불신 랠리다, 그냥 뭐라고 부르든지 본인의 신념에 믿음에 맞게 그냥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이제 지났다.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 금리를 인상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하면 위험 자산에 되게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습니다. 주식 포함해서. 근데 왜 알트는 바닥을 다지고 빼꼼 머리를 내밀고 있냐? 지금 제가 대부분의 코인 차트가요. 2월 초에 바닥을 찍고 지금 사실 제가 좀 오른 차트를 가져와서 그렇지 다른 코인들은 머리 빼꼼 내밀지 않은 사실 코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누가 더 내밀었냐, 적게 내밀었냐 차이고 2월, 3월, 4월, 지금 5월 중순이죠. 3달 반 정도 지금 보니까 바닥을 잘 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제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골이 깊었습니다. 저도 틀렸습니다. 작년 4분기에 불장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1년을 뒤로 지금 뒤로 미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산이 좀 더 높은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코인의 회복세를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